일단 제가 강의 목적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 체납이 되면 시효가 얼마인지 아시죠? 5년 전. 예, 5년. 뭐 여기 다 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5년인데 그게 이제 2013년도에 법이 또 신설이 돼서 5억 이상 체납자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나와 있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억 이하는 5년, 5억 이상은 10년으로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 법의 흐름을 보시면 뭔가 국가에서는 이 체납자에 대해서 뭔가 좀 강경한 입장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물론 이 조세라는 것은 국가 나라 살림의 근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뭐 지금 저는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금융채무자와 조세채무자, 만약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세금도 잘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금융채무자와 조세채무자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더 나쁘냐고 할 때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한번 편하게 한번 말씀을.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 금융채무자는 어쨌든 은행의 돈을 남의 돈을 자기 보증에 넣은 거죠. 조세채무자는 뭐 국가 돈 갖고 온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세법으로 당신 얼마 벌었으니 그냥 내라 라는 거잖아요. 뭐 편하게 한번. 그놈이 그놈이죠. 둘 다 나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끼는 것은 국가 세금을 띄어먹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근데 해서 그쪽을 더 맞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네. 그렇죠. 이제 조세채무자가 금융채무자보다 더 질적으로 좀 오를 해저드가 좀 심하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쪽 생각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나와서 조금 넓게 보니까 금융채무자와 조세채무자를 비교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제가 지금 이제 82년도 세무대학 들어와서 조세 쪽은 37년간 어쨌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우리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융채무자보다는 조세채무자가 좀 더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의 돈 갖고 온 건 없고 그냥 법으로 세법이라는 것이 텍스헤븐 조세 해피처도 있고 또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또 우리 이 정부에서 세율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건 정하기 나름이지만 조세채무자는 적어도 남의 돈을 갖고 온 것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 이 조세 쪽에 있는 사람들 의견이긴 하지만 그러나 크게 또 일반인들의 정서적으로 보면 남의 돈을 갖고 온 사람보다도 세금을 안 낸 조세채무자, 조세채납자를 더욱더 나쁘게. 왜냐하면 조세라는 것은 나라 살림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더욱더 나쁘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 뇌리에는 네, 굉장히 박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세금을 떼어먹는 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법에도 네, 우리 개인회생이나 파산법에 거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파산돼도 이거 납부해야 되잖아요. 네, 세금은 네. 일반 채권은 면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취지로 보면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맞습니다.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 기본 정서인데다 법이나 제도도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시체말로 저거 미친 놈 취급하는 경우도 내가 워낙 많이 봤고 어쨌든 현직이든 또 바깥쪽이든 이런 사업들 웬만큼 크게 하시는 분들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싸늘한 반응 또 언론 쪽에 있는 제 아시는 분들도 그런 싸늘한 반응을 내가 너무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좀 철이 들고 좀 깊어지는 그런 면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납세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게 이제 헌법 제38조. 그 38조의 이름을 걸고 징수하는 기관이 또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그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헌법 제10조에 보면 행복 추구권이 있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다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는데요. 본래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본래 이제 옛날부터 세금 자체가 없을 때는 뭐 나름대로 이제 경제 활동을 했겠지만 뭐 외부에서 적들이 침략을 하면 자기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라는 기관을 만들고 국가의 과세권을 국민이 준 겁니다. 일단 포인트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주체는 일단 국민이 되고 국민이 국가 기관을 통해서 과세권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달라라고 한 것인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조세 행정에 이게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첫 출발부터 대전제를 제대로 깔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인데 그리고 어쨌든 뭐 헌법이나 이런 것도 다 떠나서 현재 실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거는 제가 또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실정법상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기한은 5년 그리고 5기 이상은 10년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년, 20년 계속 체납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 세금을 못 낸 사람이 뭐 10년, 20년 간다는 게 거의 뭐 살인죄에 준하는 죄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째 실정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 방치를 하다 보면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효 중단으로 평생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체납자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명의대여를 하면서 살아가죠. 남편이 체납이면 또 부인 이름으로, 부인이 또 체납자가 되면 계속 전염병처럼 확대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모두 다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건전한 납세 의식 고치. 사실 이런 강사를 저는 뭐 많이 양성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대, 20대에게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그 중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좋은 일 하시기 때문에 뭐 요것도 좀 한번 좀 잘 좀 마음에 담아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금액이 크면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제가 또 근무하는 데가 고용센터이다 보니까 일자리 보이고 구직 상담하러 오는 분들 많거든요. 제 코너에 이제 채무 네. 이것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자기는 신용등급이 나빠서 뭐 조세 체납분이 있어서 난 뭐 취직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도. 근데 왜 그게 취직이 안 돼요? 얘기 들어보면 돼요. 되는데 지레 그냥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금 체납자가 창업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세무서에서 일단 민원실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는 즉시 발급해 줘야 되겠죠. 창업인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그하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바로 즉시 발급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당가를 올려보내요. 즉시 발급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내야 세금을 내거나 경제활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체납 담당자가 올라가면 체납 담당자가 달갑게 잘 발급해 줄까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뜨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 보류, 결손
돼 있는 게 이것도 실적 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 전체 총 체납 대상금이 올라가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꼬리를 내리고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수지금 세금 체납이 돼 있지만 내가 당당하게 사업자 등록 내고 내가 조금씩 갚아갈게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 또 죄인이라는 의식을 근로소득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엔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세무서에서 회사에 압류 통지서를 보내겠죠. 회사가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 임금 많이 받고 이런 데면은 뭐저 급여 가압류 들어오고 이제 그 제약을 받을 그렇죠. 텐데 그렇지 않은 직장들이 물론 훨씬 예. 많거든요. 그렇죠. 150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압류를 본래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이제 일선에 이제 그 자료가 뿌려지는 게 구체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근로소득자라는 그 뜨면 바로 압류 통지를 보내면 본인도 위축되고 회사도 뭔가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다 보면 그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나 좀 문의 드릴게요. 그 사업 체납자 중에서 예. 그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그 국세청의 규정에 네. 체납자는 사업자 등록을 신규 발급할 수 없다 이런 게 명백히 있나요? 전혀 없죠. 없죠. 100% 할 수 네. 있습니다. 100% 할 수 있는데 네. 부정적인 반응에 네, 그냥 네. 네. 그러면 이제 중도에 상환하다가 네. 분할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상환하겠다라고 아하, 네. 구조 합의가 되면은 그런 경우는 발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좀 아름다운 거죠. 뭐 근데 이제 분납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거는 또 구조적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결손 정리 보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세무공무원의 실적에 들어갑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세무행정의 아주 민낯을 좀 말씀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참 얘기 나오면 한 말씀하시죠. 각 세무서마다 각 지방청별로 뭐 서울청, 뭐 부산청, 뭐 강주청 이 체납 정리 실적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순위를 매겨요. 뭐 예를 들면 서울청 뭐 꼴찌 또는 뭐 부산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청장이 어쨌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일선 세무서는 뭐 서울에 있는 뭐 20몇 개 세무서 1등부터 꼴찌까지 또 하위 관서 3개 부서는 세무서장이 또 청에 가서 대책 보고 이제 조인트 이제 까이는 거죠. 이런 분위기. 그러면 서는 또 과별로, 각 과는 또 개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현금 징수를 제대로 잘 하면 뭐 실적 올라가 좋지만 그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금 징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결손이라도 하면 총 체납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 보류로 돌아가는데 정리 보류의 맹점은 뭐냐면 무재산 폐업자에 대해서 정리 보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보류 이꼴을 이제 결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무재산 폐업자로 딱 이 총 체납 대상에 빠진 사람이 재개를 위해서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금액이 총 체납 대상에 다시 뜨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작년에 그 제1회 세무방송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할 때 그걸 전국 125개 세무서 관서장에게 우편물을 보내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정리 보류를 체납 성적에 반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제 동기 그 서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오히려 뭐 국회에 국정감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이 이제 어디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세청 입장도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뭔가 또 뭐 한마디 또 들을 수 있는 건 뭐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 실적이나 징수 실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게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 분위기가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워낙
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조세 행정에 있어서 그런 평가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